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삶을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강은채입니다. 4년 전부터 골프장 캐디로 일하며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제 진짜 정체는 국방부 극비 특수부대 출신의 전투 요원이었거든요. 하지만 조폭 두목 백건달을 만나면서 더 이상 숨어 살 수 없게 되었죠. 그가 제 동료들을 위협하고 골프장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펼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참으려 했어요. 평범한 캐디로 살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그가 제 캐디백을 발로 차며 모욕을 줄 때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인격이 깨어났어요. 특수부대에서 익힌 근접 격투술,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 그리고 악에 맞서는 정의감까지. 더 충격적인 건 백건달 배후에 거대한 자금 세탁 조직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였죠. 과연 평범함을 꿈꾸던 전직 특수부대원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을까요? 김 캐디, 오늘 VIP 라운드 배정받았지? 골프장 캐디실 앞에서 매니저가 은채에게 말했습니다. 네, 백건달 씨 일행이죠. 은채가 캐디백을 어깨에 매며 대답했습니다. 매니저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조심해. 저 사람 성격이 까칠해서 캐디들이 자주 바뀐다고 하더라. 알겠습니다.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니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문제 생기면 바로 사무실로 연락해. 괜찮습니다. 4년째 일하는데 목감당할 손님은 없어요. 은채가 씩씩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홀 티잉 그라운드에서 백건달이 동반 라운더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근육질 체격에 금시계를 찬 백건달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건 내 말이 곧법이야. 알겠어? 동반 라운더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형님. 저희가 뭘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해?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냐? 백건달이 상대방의 어깨를 세게 치며 말했습니다. 맞은 사람이 비틀거리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은채가 조용히 다가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캐디 강은채입니다. 백건달이 은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자 캐디네. 괜찮겠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채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백건달의 첫 타가 러프로 빠졌습니다. 백건달이 얼굴을 찌푸리며 클럽을 내던졌습니다. 젠장, 재수없게. 은채가 떨어진 클럽을 주워서 깨끗하게 닦아줬습니다. 백건달이 은채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음 샷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홀에서 백건달의 동반 라운더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 부지건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뭐? 신중하게? 백건달이 갑자기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네 허락을 받고 이랬나? 그게 아니라. 닥쳐. 한마디만 더 하면 오늘 라운드 끝이야. 백건달이 주먹을 쥐며 협박했습니다. 상대방이 얼굴이 새파래져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채가 무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백건달이 은채를 돌아보더니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캐디 양, 뭘 그렇게 빤히 봐? 죄송합니다. 다음 홀로 이동하시죠. 은채가 차분하게 대답하며 카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6번째 홀 그린에서 백건달이 퍼팅을 준비했습니다. 공이 홀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백건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젠장할. 백건달이 갑자기 은채의 캐디백을 발로 찼습니다. 캐디백이 넘어지며 클럽들이 땅에 흩어졌습니다. 재수 없어 죽겠네. 백건달이 소리치며 퍼터를 땅에 내리찍었습니다. 은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주변을 빠르게 스캔하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은채가 무릎을 꿇고 클럽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백건달이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년이 감히. 은채가 고개를 들어 백건달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백건달이 그 시선에 뭔가 위압감을 느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뭘 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채가 다시 고개를 숙이며 클럽 정리를 마쳤습니다. 11번째 홀에서 백건달의 수행원 중 한 명이 카트를 몰고 있었습니다. 은채가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카트가 급정거했습니다. 카트가 은채를 향해 미끄러졌습니다. 은채가 충돌 직전 몸의 중심을 낮추며 옆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마치 댄서처럼 유연하게 균형을 잡았습니다. 수행원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브레이크가. 은채가 카트를 빤히 쳐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은채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라운드가 끝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백건달이 동반 라운더들과 함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곧 사무실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린피를 왜 내야 해? 사무실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라운드를 하셨으니 당연히. 당연히? 서비스가 엉망인데 돈을 내라고? 백건달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특히 그 여자 캐디. 하루 종일 누나를 굴리면서 나를 무시했어. 사무실 직원이 쩔쩔매며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할 게 뭐가 있어? 당장 그년 해고시켜. 백건달이 고함을 지르며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은채가 사무실 밖에서 모든 상황을 들었습니다. 은채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백건달의 차량 번호를 조용히 촬영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은채가 매니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매니저가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은채 씨, 그 사람이 원래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하지만 일단 며칠 쉬어.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연락할게. 매니저가 은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은채가 고개를 끄덕이고 캐디실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에서 은채가 백건달 일행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백건달이 수행원들과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은채가 귀를 기울이자 백건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리가 이 일대를 다 접수하는 거야. 하지만 형님, 골프장 측에서 계속 반대하면. 반대? 누가 감히 내게 반대해? 백건달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곧 그들도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군지 말이야.
은채가 이 모든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했습니다. 백건달 일행이 떠나자 은채도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은채가 오늘 녹음한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된 개인 단말기에 모든 자료를 저장했습니다. 은채가 룸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4년간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정체성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필요한 시간이군. 은채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동을 걸고 골프장을 벗어나는 은채의 눈빛에 결의가 담겼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은채가 골프장 인근의 낡은 창고 앞에 섰습니다. 녹슨 문고리를 돌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한쪽에 컴퓨터와 각종 장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채가 컴퓨터를 켜고 어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백건달의 사진이 모니터에 떠올랐습니다. 백건달, 본명 백승철. 조직 규모가 생각보다 크네. 은채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복합 리조트 건설 계획도가 나타났습니다. 역시 골프장 부지를 노리고 있었군. 은채가 턱을 괴며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오후 2시 골프장 사무실에서 매니저가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니저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물어봤습니다. 뭔 일이야? 백건달이라는 사람이 계속 전화해서 강은채를 당장 해고하라고 협박하고 있어. 협박이라니? 우리 골프장 영업에 지장을 주겠다고. 매니저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백건달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아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골프장 쪽에서는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수아 중 하나가 보고했습니다. 답변이 없다고? 내가 누군 줄 모르나 봐. 백건달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그 여자 캐디부터 처리해야겠어. 계속 놔두면 골치 아프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접 만나서 정리하자. 오늘 밤에. 백건달이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후 6시 골프장 캐디실에서 동료들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사물함을 정리하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채 언니 괜찮을까?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네. 매니저가 며칠 쉬라고 했다며? 다른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걱정돼. 그 사람들이 계속 전화한다고 하던데. 혜진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캐디들이 하나둘씩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낯선 남자 3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강은채 아는 사람이야? 덩치 큰 남자가 혜진에게 다가오며 물어봤습니다. 왜요? 누구세요? 혜진이 뒤로 물러서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물어보는 거 대답만 해. 그년이 어디 있는지 알아?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는 사이예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같이 일하는 동료 맞지? 남자가 혜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야, 놓으세요. 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마. 조용히 따라와. 다른 남자가 혜진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 떼. 은채가 주차장 구석에서 나타났습니다. 새 남자가 은채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오, 드디어 나타났네. 우리가 찾던 사람이 바로 너야.
혜진이를 놓고 이야기해. 은채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뭘 어쩔 건데? 내가 이 상황을 만들었잖아. 남자가 혜진을 더 세게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채가 갑자기 몸을 낮추며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남자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순간 옆구리에 정확한 타격이 들어왔습니다. 아!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혜진을 놓았습니다. 은채가 혜진을 안전한 곳으로 밀어냈습니다. 차 안에서 기다려. 혜진이 떨리는 다리로 차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나머지 두 남자가 쇠파이프를 꺼내며 은채를 둘러쌌습니다. 인연이 만만하게 봤나 봐. 한 명이 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은채가 몸을 틀어 공격을 피하고 남자의 팔목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관절을 비트는 순간 파이프가 남자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으악! 남자가 팔을 부여잡으며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남자가 뒤에서 은채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은채가 뒤돌아 서지도 않고 뒤꿈치로 남자의 정강이를 찍었습니다. 이어서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남자가 숨을 못 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채가 쓰러진 남자들 중 하나의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주파수를 맞춰 백건달에게 직접 연결했습니다. 백건달 씨, 듣고 있나요? 무전기 너머로 백건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오늘 골프장에서 만났던 캐디입니다. 당신 수아들이 좀 약하네요. 뭐라고? 다음은 당신 차례예요. 각오하세요. 은채가 무전기를 바닥에 던져 부쉈습니다. 혜진이 차에서 내려와 은채에게 달려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너는 다친 곳 없어? 은채가 혜진의 팔을 살펴보며 물어봤습니다. 네,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언니, 어떻게 그렇게... 일단 집에 가. 며칠간 밖에 나다니지 마. 은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할 일이 있어. 은채가 쓰러진 남자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건달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 바보들아, 여자 하나 못 잡아? 죄송합니다, 형님. 그 여자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붕대를 감은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통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마치 전문가 같았습니다. 격투 기술이. 헛소리 하지 마. 백건달이 수아를 발로 찼습니다. 오늘 당장 골프장 앞에 우리 사람들 다 모이라고 해. 형님, 그러면 너무 눈에 띄는데. 상관없어. 이번엔 제대로 보여줘야겠다. 백건달이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오전 10시 골프장 정문 앞에 검은 승용차 10여 대가 줄지어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조직원들이 골프장 입구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골프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무서워하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곧 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30분 후 경찰차 여러 대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이 백건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시위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리를 찾으려고요. 백건달이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권리요? 골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든요. 평화적으로 항의하는 거예요. 백건달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적으로 시위를 막을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업 방해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도에 서 있어요. 누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백건달이 따지듯 물어봤습니다. 골프장 매니저가 황급히 나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있어요. 저희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경찰관이 곤란해하며 답했습니다. 은채가 멀리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백건달과 조직원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군. 은채가 중얼거리며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골프장은 완전히 영업 중단 상태가 되었습니다. 백건달이 만족스런 표정으로 수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들이 알겠지? 내가 진짜 누군지 말이야. 형님,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건가요? 그 여자가 나타날 때까지. 백건달이 골프장 입구를 노려보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곳에서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골프장 이사회 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사장이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우리 골프장 망한다. 벌써 오늘만 예약 취소가 20건 넘었어요. 운영이사가 서류를 넘기며 보고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경찰도 딱히 조치를 못 취하겠다고 하고 이사들이 한숨을 쉬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지적인 인상의 그 남자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사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누구시죠? 어떻게 들어오셨나요? 백건달 조직과 관련해서 왔습니다. 단독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강 팀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과 무슨 관계이신가요? 저는 해결책을 가져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강 팀장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한편 골프장 서버실에서는 은채가 몰래 침입해 있었습니다. 컴퓨터에 USB를 연결하며 파일들을 복사했습니다. 백건달이 걸어온 협박 전화들이 다 녹음되어 있군. 은채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되자 은채가 USB를 뽑고 서버실을 나왔습니다. 회의실에서 강 팀장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귀하의 골프장이 현재 안고 있는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게 왜 중요하죠? 운영이사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어봤습니다. 200억 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230억. 강 팀장이 정확한 숫자를 말하자 이사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시죠? 저희가 그 부채를 모두 떠안겠습니다. 조건은 간단해요. 강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조건이죠? 이사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어봤습니다. 골프장 운영권을 저희에게 넘겨주세요. 대신 빚은 깨끗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건 너무... 그리고 오늘 소동을 일으킨 강은채라는 직원,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강 팀장이 은채의 이름을 거론하자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불법적인 영업 방해 행위로 고발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증거도 제공해 드리고요. 강 팀장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편 창고에서 은채가 수집한 정보들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강 팀장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강민석, 백건달 조직의 재정 담당이군. 은채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자금 출처가 동남아시아 불법 도박 사이트? 은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폭 조직이 아니야. 대규모 자금 세탁 네트워크다. 은채가 정보를 더 수집하기 위해 여러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이사장이 고민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운영권을 넘긴다는 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밖에 있는 분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줄지 모르거든요. 강 팀장이 시계를 보며 압박했습니다. 혹시 더 과격한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강 팀장의 말에 이사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저희가 보장하는 건 합법적이고 깔끔한 해결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이사회에서 논의해봐야. 내일 오후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강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시각 백건달은 자신의 차 안에서 강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강 팀장.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야? 형님, 제 방식이 더 확실합니다. 강 팀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하긴. 나는 당장 그년을 잡아서 혼쭐을 내고 싶다고. 그러면 우리 모두 감옥 갑니다. 합법적으로 처리해야죠. 합법? 그딴 소리 집어치워. 백건달이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 팀장이 전화를 넣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무식한 놈은. 강 팀장이 혼잣말을 하며 이사회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7시 골프장 앞에 시위대가 철수했습니다. 백건달이 수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일 다시 온다. 형님, 그 여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밤에 직접 처리한다. 준비해둬. 백건달이 험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은채가 수집한 정보를 정리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금융감독원인가요? 제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대규모 자금 세탁 사건입니다. 증거 자료도 있고요. 은채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방문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두세요. 담당자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은채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군. 밤 11시 강 팀장이 백건달을 만나기 위해 은밀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낡은 창고 앞에서 백건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강 팀장. 형님, 골프장 이사회가 거의 넘어갔습니다. 거의라니? 확실하게 해. 백건달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확답이 나올 겁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야. 백건달이 주먹을 쥐며 흥분했습니다. 체면보다는 실리를 택하시는 게. 닥쳐. 나는 내 방식대로 한다. 백건달이 강 팀장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멀리서 은채가 드론으로 이들의 만남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고화질 카메라가 두 사람의 대화와 거래 현장을 생생히 기록했습니다. 완벽한 증거다. 은채가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강 팀장이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백건달에게 건네줬습니다. 이번 달 운영비입니다. 백건달이 봉투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다음엔 더 많이 준비해.
사업이 커질 텐데 이 정도로는 부족해. 네, 알겠습니다. 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채가 이 모든 장면을 증거로 확보한 후 드론을 회수했습니다. 내일이 결정적인 날이 되겠군. 은채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창고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새로운 전략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은채가 금융감독원 건물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모든 증거 자료가 담긴 USB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보자 강은채입니다. 접수대에서 은채가 말했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담당 조사관이 은채를 안내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은채가 USB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백건달 조직이 운영하는 자금 세탁 네트워크 전체 구조입니다. 조사관이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규모가 상당하네요. 조사관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동남아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시작해서 국내 여러 사업체를 거쳐 세탁됩니다. 은채가 자료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강민석이라는 인물이 핵심 브레인이고요. 어떻게 이런 정보를 입수하셨죠? 조사관이 의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정보가 사실이라는 거죠. 은채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같은 시각 코엑스에서 보안 관련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은채가 우연히 세미나 포스터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윤태요? 포스터에 적힌 강연자 이름을 보고 은채가 놀랐습니다. 세미나장 안에서 정장을 입은 윤태혁이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보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태혁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히 조직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채가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태혁과 눈이 마주쳤을 때 태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은채가 태혁에게 다가가며 작은 종이를 건네줬습니다. 종이에는 군용 암호로 긴급 상황 발생, 즉시 연락 요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혁이 암호를 확인하고 은채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지금 시간 있나? 태혁이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네, 있습니다. 카페로 가자. 30분 후 한적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섀도우 팀 강은채, 상병,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여긴 군대가 아니야. 편하게 해. 태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했습니다. 은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조폭 조직과 마찰이 생겼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큽니다. 은채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백건달과의 첫 만남부터 강 팀장의 등장까지. 복잡하네. 태혁이 턱을 괴며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당연하지. 왜 진작 연락 안 했어? 태혁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선배님도 바쁘실 텐데. 바쁘긴. 우리 회사 일이 산더미야. 태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옛날 동료가 위험에 처했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태혁이 결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도와주시겠어요? 당연하지. 우리 회사 이름이 뭔지 아나? 펜타곤 쉴드?
맞아. 방패가 돼주는 게 우리 일이야. 태혁이 명함을 은채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런데 은채야, 너 지금 뭐해? 골프장에서 캐디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잠시 쉬는 중이에요. 골프장 캐디라고? 너가? 태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4년째 하고 있었어요. 아깝다, 정말. 너 같은 인재가 왜 거기서? 태혁이 고개를 젓더니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 일이 끝나면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할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회사로 와.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태혁이 진지하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간인이고 상관없어. 오히려 더 좋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잖아. 태혁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부터 해결하자. 어디서 만날까? 제가 작업하는 곳이 있어요. 은채가 창고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좋아. 1시간 후에 거기서 보자. 태혁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응. 정말 고마워요. 은채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긴. 우리가 뭔 사이인데. 태혁이 은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후 2시 창고에서 태혁이 은채의 작업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와, 여기 완전 작전실이네. 태혁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최소한의 장비만 준비했어요. 최소한? 이게 최소한이야? 태혁이 각종 전자장비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은채가 수집한 모든 자료를 태혁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데? 혼자서 이 정도로? 태혁이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맞아. 그리고 우리도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고. 태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생각한 계획이 있는데. 은채가 화이트보드에 도식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팀장이 내일 골프장과 최종 계약을 한다고 했죠? 네, 그때를 노리면 됩니다. 좋아. 그럼 우리도 준비하자. 태혁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태혁입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한편 백건달이 자신의 아지트에서 수아들과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그 여자 집을 찾아서 끝장낸다. 형님, 강 팀장이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강 팀장 말은 집어치워. 내가 보스야, 내가. 백건달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준비 다 됐나? 네, 형님.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오늘 밤 11시에 출발한다. 백건달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창고에서 태혁이 여러 전화를 마치고 은채에게 말했습니다. 법무팀하고 수사 당국 쪽으로 연결해뒀어. 빨리 진행될까요? 내일 계약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으면 확실해. 태혁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은채야, 혹시 백건달이 따로 움직일 수도 있어. 어떤 의미예요? 강 팀장과 갈등이 있는 것 같던데. 독자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 태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은채가 말하려던 순간 창고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조용히 창문을 통해 밖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태혁이 은채를 진정시켰습니다. 오늘 밤은 안전한 곳에서 지내자. 어디요? 우리 회사. 거기가 가장 안전해.
태혁이 은채를 설득했습니다. 은채가 필요한 자료들을 가방에 챙기며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네요.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이야. 태혁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시작이요? 너의 새로운 인생 말이야. 태혁이 웃으며 창고 밖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골프장 이사회 회의실에서 최종 계약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강 팀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이사장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이사장이 계약서를 들여다보며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일까요? 다른 선택이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만이 해결책입니다. 강 팀장이 차분하게 설득했습니다. 그 캐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운영이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법적 책임을 저희가 지겠습니다. 강 팀장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한편 태혁의 회사에서 은채가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과의 연락책인 김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계약 현장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은채가 물어봤습니다.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은채가 태혁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나는군요. 아직 안심은 이르지. 백건달이 뭘 할지 모르니까. 태혁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오후 1시 백건달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급하게 서성거렸습니다. 수아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형님, 어젯밤 그 여자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없다고? 어디 갔다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이웃들도 며칠째 못 봤다고 하네요. 백건달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강 팀장 놈과 함께 있다는 거 아냐? 그런 것 같습니다. 좋아. 계약 현장으로 가자. 거기서 다 처리한다. 백건달이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님, 강 팀장이 조용히 하라고. 강 팀장은 됐고 내가 직접 나선다. 백건달이 소리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후 1시 30분 골프장 회의실 근처에서 수사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타겟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명 순간까지 기다리세요. 수사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의실에서 강 팀장이 펜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서명하시죠. 이사장이 펜을 받아들고 계약서에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수사관입니다. 강민석 씨 사기와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일제히 들어와 강 팀장을 포위했습니다. 뭐죠? 무슨 일입니까? 이사장이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강 팀장이 차분함을 잃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해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불법 행위가 확인되었어요. 수사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와 통화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 팀장이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럼 함께 가시죠. 수사관들이 강 팀장을 연행했습니다. 그 시각 골프장 주차장에서 백건달이 부하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수사관들이 강 팀장을 끌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뭐야, 저게 뭐야? 백건달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강 팀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젠장, 다 틀렸어. 백건달이 격분하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형님, 위험합니다. 빨리 피하셔야. 피해? 내가 왜 피해야 해? 백건달이 수아의 말을 무시하고 골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강 팀장, 이게 무슨 일이야? 백건달이 소리치며 수사팀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수사관들이 백건달을 보고 무전기를 켰습니다. 보조 타겟이 나타났습니다. 체포 준비하세요. 백건달이 수사관 중 한 명을 밀치려 했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 팀장을. 백승철 씨, 당신도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백건달을 둘러쌌습니다. 뭐, 나를 체포한다고? 폭력 행사 및 조직 활동 혐의입니다. 백건달이 발버둥치며 저항했지만 결국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증거가 뭐가 있다는 거야? 증거는 충분합니다. 모든 녹음과 영상이 확보되었어요. 수사관이 백건달에게 말했습니다. 태혁의 회사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은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다. 수고했어, 은채야. 태혁이 은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응, 이제 진짜 끝이야. 김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모든 체포가 완료되었습니다. 추가 수사도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채가 전화를 끊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긴장이 일시에 풀렸습니다. 이제 뭘 하지? 은채가 멍하니 말했습니다. 일단 쉬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태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우리 회사 말이야. 진짜로 올 거지?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완벽해. 태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녁 7시 은채가 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은채야, 어서 와. 어머니가 반가워하며 은채를 맞았습니다. 엄마, 모든 일이 해결됐어요. 무슨 일? 골프장에서 있었던 일들이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은채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걱정했는데. 어머니가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저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인데?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요. 은채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됐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어머니가 은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밤 10시 뉴스에서 백건달 조직 검거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규모 자금 세탁 조직이 검거되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혁이 회사에서 뉴스를 보며 은채에게 말했습니다. 봐, 완전히 끝났어. 감사합니다, 선배님.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혼자가 아니었잖아. 우린 팀이니까. 태혁이 은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팀? 펜타곤 쉴드팀 말이야. 태혁이 웃으며 은채에게 직원증을 건네줬습니다. 이미 만들어뒀어? 은채가 놀라며 직원증을 받아봤습니다. 당연하지. 확신했거든. 감사합니다. 은채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긴. 이제 진짜 일 시작이야. 각오해. 태혁이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은채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백건달 조직 잔당들이 시내 한 호텔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조직의 부두목 역할을 했던 박철수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님과 강 팀장이 잡혀갔으니 우리가 나서야 한다. 하지만 박형, 경찰이 우리까지 수사하면 젊은 조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보야, 그냥 당하고 있을 거냐? 우리도 살아야지. 박철수가 담배를 빨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은채라는 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냐? 걔부터 처리해야 해. 하지만 이제 경찰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더 교묘하게 해야지. 직접 손대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박철수가 음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전 10시 백건달 가족들과 조직원 가족들이 기자회견장에 모였습니다. 박철수가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변호사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희 의뢰인들은 무고한 피해자입니다. 강은채라는 인물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인해 기자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행위는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왜곡된 정보입니다. 강은채가 조직적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공격한 것이죠. 변호사가 준비된 답변을 했습니다. 백건달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남편은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무력으로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한편 태역의 회사에서 은채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네. 태역이 화면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은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런 건 우리가 더 잘해. 태역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기자님? 태역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오후 2시 법원에서 백건달 측 변호사가 은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법원 직원이 태역의 회사로 소장을 배달했습니다. 강은채 씨 맞으시죠? 소장입니다. 은채가 서류를 받아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00억이라고? 그뿐만 아니야. 가압류도 신청했네. 태역이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가압류요? 내 모든 재산을 묶어버리겠다는 뜻이야. 은채가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제 적금이랑 월급까지 다 막혀버리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태역이 미안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 시각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은채에 대한 허위 정보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익명의 글이 여러 사이트에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강은채의 진실 마이너스 국방부 극비부대 출신의 폭력 중독자 사설 용병으로 활동하며 무고한 시민들을 공격 제대 이유가 기밀 유지 위반. 은채가 컴퓨터로 이런 글들을 확인하며 충격받았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제대 이유도 다르고 당연히 거짓말이지. 하지만 사람들은 믿어버려. 태역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오후 4시 은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강은채 씨 보호자시죠? 어머님이 갑자기 상태가. 어머니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은채가 다급하게 물어봤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셔서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은채가 전화를 끊고 급히 준비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은채가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혈압 상승입니다. 뉴스를 보시고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뉴스요? 따님 관련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걸 보시고 은채가 어머니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힘없이 눈을 뜨며 은채를 봤습니다. 은채야. 뉴스에서 내 얘기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은채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어머니가 안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녁 7시, 은채가 병원 복도에서 태엽과 통화했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때? 안정됐어요. 하지만 계속 입원해야 할 것 같아요. 치료비는 걱정하지 마. 회사에서 지원할게. 고마워요, 선배님. 그때 낯선 남자가 은채에게 다가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강은채 씨 맞으시죠? 박 변호사라고 합니다. 누구세요? 백건달 씨 가족들의 변호사입니다. 은채가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합의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합의요? 어머님 치료비가 많이 들 텐데요. 저희가 모두 부담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조건만 간단해요. 모든 고발을 취하고 잘못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은채가 봉투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건강이 우선 아닙니까? 제 어머니 치료는 제가 책임져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은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두고 갔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연락하세요. 은채가 명함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밤 11시 태혁이 병원으로 은채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합의하자고 왔었어요. 어머니 치료비까지 대주겠다면서. 뻔한 수법이네. 태혁과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치료비가 걱정돼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있잖아. 태혁이 은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미안해요. 저 때문에 선배님까지. 뭔 소리야. 우리가 뭔 사이인데. 그때 은채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군 검찰에서 보낸 소환 통지서였습니다. 이제 군대에서까지. 은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해결할 거야. 태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진실은 이기게 되어 있어. 태혁이 은채를 격려했습니다. 새벽 2시 병실에서 어머니가 잠든 사이 은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힘들겠어. 은채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태혁이 자신의 회사 IT팀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백건달 측에서 온라인 여론 조작을 하고 있어. 증거를 찾아야 해. IT 팀장 최민호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동일한 IP에서 수백 개의 계정이 생성되고 있어요. 그럼 추적 가능하다는 거네? 네, 시간만 주시면 서버 위치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최민호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최대한 빨리 해줘. 태혁이 지시했습니다.
오전 11시 국방부에서 은채에 대한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군 검찰관이 은채의 과거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섀도우팀 강은채 상병. 제대 사유는 복무기간 만료 내에. 네, 정상 제대입니다. 옆에 있던 조사관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 퍼진 정보와는 다르군. 누군가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유포한 것 같습니다. 검찰관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본인 진술을 들어보자. 정오, 은채가 국방부 조사실에 출석했습니다. 태혁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강은채 전 상병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은채가 똑바로 앉아 대답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 퍼진 당신에 관한 정보들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전역했고 기밀 유지 의무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은채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검찰관이 서류를 뒤져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의 복무 기록을 보니 특별한 문제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다만 누가 이런 허위 정보를 퍼뜨렸는지는 확인해야겠어요. 검찰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오후 2시 태혁의 회사에서 최민호가 흥분하며 보고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백건달 조직이 고용한 여론 조작 업체예요. 화면에 복잡한 네트워크 도식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자동으로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증거는 확실해? 태혁이 확인했습니다. 네, 서버 로그까지 다 확보했어요. 좋아, 이걸 검찰에 넘기자. 태혁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법원에서는 백건달 측의 가압류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태혁이 고용한 변호사가 반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은채 씨의 행동은 정당방위였으며 오히려 백건달 측의 불법 행위가 명백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백건달 측에서 제출한 피해 규모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군요. 백건달 측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가압류 신청은 기각합니다. 판사의 결정에 은채 측 변호사가 안도했습니다. 오후 4시 태혁이 은채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압류 기각됐어. 내 통장도 이제 풀렸다. 정말요? 은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론 조작 증거도 검찰에 넘겼어. 감사해요, 선배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민사 재판이 남았어. 태혁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저녁 6시 주요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특집 방송이 나갔습니다. 백건달 조직의 여론 조작 실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기자가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수백 개의 가짜 계정을 이용해 무고한 시민을 모함했습니다. 방송에서 은채의 정당방위 영상도 공개되었습니다. 강은채 씨는 동료를 구하려다 불가피하게 무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밤 8시 민사재판이 열렸습니다. 태혁의 법무팀이 완벽한 반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백건달 측의 주장은 모두 허위입니다. 변호사가 증거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오히려 백건달 측이 협박과 폭행을 시도한 것이 명백합니다. 판사가 자료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백건달 측의 소송은 기각합니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또한 역으로 백건달 측이 은채 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판결합니다. 은채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 10시 병원에서 은채가 어머니에게 모든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모든 일이 해결됐어요. 정말이니? 어머니가 기뻐하며 물어봤습니다. 네, 이제 진짜로 끝났어요. 다행이다.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은채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더 대단해요. 저를 믿어주셔서. 은채도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주요 언론에서 은채의 무죄와 백건달 조직의 여론 조작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정의로운 시민이 조직 범죄에 맞서 승리했다. 여론 조작으로 무고한 시민 모함한 조직 범죄 무너져. 태혁이 신문들을 펼쳐놓고 은채에게 보여줬습니다. 봐, 완전히 역전됐어. 믿어지지 않아요. 은채가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새 출발이야. 네, 정말 감사해요. 오후 2시 골프장 이사회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강은채 씨의 정의로운 행동을 인정하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매니저가 은채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채 씨, 복직하시겠어요? 처우도 대폭 개선해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은채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연락 주세요. 저녁 7시 백건달 조직의 잔당들이 완전히 해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철수를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태혁이 뉴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완전히요. 은채가 후련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정식으로 출근이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채가 각오를 다지며 말했습니다. 밤 11시 은채가 혼자 회사 옥상에 나가 도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겠어. 은채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마음속에 차올랐습니다. 1년 후 펜타곤 쉴드 본사 회의실에서 은채가 대형 스크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카르텔의 자금 세탁 네트워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태혁과 다른 팀원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은채, 이 분석 정말 대단한데? 어떻게 이런 걸 다 찾아냈어? 팀원 중 하나가 감탄하며 물어봤습니다. 패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들은 항상 같은 방식을 쓰거든요. 은채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태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우리한테 협력 요청한 이유를 알겠네.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은채가 물어봤습니다. 다음 주부터. 준비 완료되면 출발한다. 태혁이 결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오후 3시 은채가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서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짐 다 쌌어요? 응, 다 됐다. 오랜만에 집에 가니까 좋네. 어머니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새 아파트로 이사 준비해뒀어요. 새 아파트? 돈은 어디서? 월급이 많이 올랐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은채가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해졌네. 어머니가 은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제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요.
그래, 엄마가 튼튼하게 지낼게. 어머니가 약속하며 말했습니다. 저녁 6시 펜타곤 쉴드 사무실에서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은채와 태혁이 해외 작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건배, 우리 에이스들의 성공을 위해 동료들이 잔을 들며 외쳤습니다. 에이스라니 부담스럽네. 은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담 가져도 돼. 그만큼 기대하고 있으니까. 태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완벽하게. 우리 스타일이잖아. 태혁이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3일 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은채와 태혁이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최첨단 통신 장비와 위장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긴장돼? 태혁이 은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설레요. 설레? 이런 위험한 일을 앞두고 제가 진짜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은채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야 진짜 은채다워. 태혁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시간 후 동남아시아의 한 도시에 도착한 은채와 태혁이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현지 경찰 관계자가 비밀리에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 맞죠? 저는 김경감입니다. 네, 펜타곤 쉴드에서 왔습니다. 태혁이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어젯밤에도 3명이 실종됐어요. 김경감이 걱정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인신매매 조직 말이죠? 은채가 확인했습니다. 네, 그들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어요. 위치는 파악했습니까? 대략적인 지역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어요. 김경감이 답답해했습니다.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은채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밤 11시 은채가 군용급 위장복을 입고 작전 준비를 했습니다. 태혁이 위성통신 장비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통신 확인. 은채가 이어폰으로 말했습니다. 수신 양호. 타겟 지역으로 이동해. 태혁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은채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년간 갈고 닦은 침투 기술이 완벽하게 발휘되었습니다. 새벽 2시 낡은 창고 단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은채가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며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7명의 인질 확인. 경비는 5명. 은채가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경찰 지원 요청했어. 15분 후 도착 예정. 태혁이 답했습니다. 15분이면 충분해요. 은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채가 창고 안으로 조용히 침투했습니다. 경비원들이 졸고 있는 틈을 타서 하나씩 무력화했습니다. 비치사성 전기 충격 장치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소음도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인질 구출 완료. 경찰 인계 준비됐어요. 은채가 보고했습니다. 5분 후 경찰이 도착해서 범죄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인질들이 모두 안전하게 구출되었습니다. 새벽 4시 호텔로 돌아온 은채가 태혁과 작전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완벽했어. 한 명도 다치지 않았고 태혁과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팀워크가 좋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팀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네. 태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후 6시 현지 언론에서 인신매매 조직 검거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의 협력으로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국제적인 팀이 됐네. 태혁이 뉴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은채가 기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날 밤 은채와 태혁이 헬리콥터를 타고 도시를 벗어났습니다. 아래로 반짝이는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일이 시작이야. 태혁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은채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골프장 캐디에서 여기까지. 정말 많이 왔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맞아.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아. 헬리콥터가 어둠 속을 날아갔습니다. 은채의 눈빛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은채는 이제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도시의 수호자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전사로서 새로운 모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골프장 캐디에서 진정한 정의의 수호자로 거듭난 강은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평범한 일상을 포기하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은채처럼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정의를 선택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그녀의 용기 있는 결단이 결국 거대한 조직 범죄를 무너뜨리고 진정한 자아를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4년간 숨겨온 과거를 인정하고 자신의 능력을 세상을 위해 사용하기로 한 은채의 선택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정한 정의는 때로 개인적인 안정과 평안을 포기하는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 희생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이나 소명을 발견하는 순간이 찾아올 텐데요. 그때 은채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